네, 고성호 칼럼 컴프렉스 정치. 이러니 정치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지. 제가 오늘 방송과 방송 사이에 뭐 이런저런 글도 쓰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내 머릿속에 들던 생각을 제가 정리해서 컴프렉스 정치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열등감 같은 뜻을 갖고 쓰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열등감, 컴플렉스를 그냥 컴플렉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된 단어니까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만 아니라 사회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국가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러면 이긴 그 나라에 대해서 진 나라가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가 매우 복잡해서 컴플렉스가 꼭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약간의 컴플렉스는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촉발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건강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모티베이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게 인간의 발전과 진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허브를 키우다 보면 허브는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잎을 진 누르면은 허브 향이 더 강해지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한 허브 향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허브도 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향을 별로 내뿜질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심하면 자신을 왜곡하고 상대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공멸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가 심하게 되면 이성적, 감성적 왜곡을 처리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되고 편향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컴플렉스가 아주 심한 사람은 폭력적 행동이나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면 말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병원을 가야 된다. 의과적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얘기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싸움을 못하면, 얼마나 싸움하는 게 겁이 나면 저렇게 온몸에다가 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러고 떠벌리고 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목욕탕이나 또는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가면 문신 딱 하고 있는, 요즘은 타투가 그런 게 아닙니다만 예전에 문신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괜히 좀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야야야 저기 문신했어 돌아가자. 전혀 안 그래요. 문신한 자들일수록 약합니다. 그게 일종의 열등감 컴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비정상적으로 돈을 펑펑 쓸 때가 있어요. 막 과시하면서 쓸 때가 있어요. 온몸에 그냥 명품을 그냥 휘어 감고, 뭐 그냥 어차피 이리 먹나 저리 먹나 라면 한 그릇도 밥이고 뭐 수십만 원짜리 밥도 밥인데 꼭 수십만 원짜리 밥 먹고 그걸 먹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 지갑을 열면은 막 수표가 이만큼 꽉 들어가 있어. 빵빵하게. 이런 졸부, 이것들 컴플렉스 덩어리들입니다. 졸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행태야말로 컴플렉스가 아주 왜곡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이 100년 전, 150년 전에 조선시대가 이제 망하고 무너질 때
그때 이른바 신분사회인 조선시대가 무너지면서 그때 아주 유행했던 그 매매가 어떤 매매였냐면 족보 매매였습니다. 족보. 족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 자기 이름 끼워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양반이야. 그건 뭐 누대에 걸친 그 집안의 컴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 하나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긴 했어요. 외모에 조금 자신이 없어서 뭐 약간씩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손 보는 게 흉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문신 타투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이게 심해지면 좀 비정상적인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성형 중독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더 이상 어떻게 예뻐지냐 해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성형을 해야만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뭐 키 좀 작으면 어때서? 아니야. 키높이 구두를 보통 키높이 구두라고 하는 걸 웬만큼 신고 다녀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학력 위조도 일종의 컴플렉스죠. 아니 내 인간됨이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능력이 중요하지. 아니 수십 년 전에 어느 대학 졸업했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학력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학력을 위조하고 다녀요. 이런 컴플렉스는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저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우리 개인 일상사에서 생기는 그런 컴플렉스 그리고 그것을 약간 커머플라치하기 위해서 약간씩 뭐 좀 세 보이고 뭐 좀 폼 잡고 하는 것까지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뭐 그게 사람이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가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한테서 나타나면 이거 좀 이제 심각하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제 눈에는요. 이재명이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운동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 학생운동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좌파 세력에서는 학생운동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거나 해야지 이게 뭐 좌파 주류의 등극이 되거든요. 족보에 올라가거든요. 그 이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운동권 출신보다도 더 사악한 운동권처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 동부연합이라든지 주사파한테 완전히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재명의 개인 컴플렉스를 제가 뭐 불쌍해는 여길지 몰라도 제가 그걸 갖고 뭐 정치평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이자의 그런 컴플렉스가 지금의 야당을 종북주사파의 똘마니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험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운동권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당 주류 컴플렉스가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획일적으로 통치하는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김대중이도 하지 못했던 노무현이도 하지 못했던 짓을 하거든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수십 년의 무슨 전통 이름은 바뀌어서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수십 년의 민주당 전통 중에 당대표를 당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자는 이재명이가 처음이에요. 이거는 뭐 김일성의 수령론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하고 당의 아버지 이재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이자가 왜 이런 데 집착하냐. 당에서 이자가 당대표 되기 전에 거쳤던 최고위 당직은 부대변인인가 그래요. 당의 주류에 낀 적이 없어요. 늘 주변에 있었고 찬밥이었어. 그러니 이자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당을 자기 걸로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주류가 눈에 가시여도 되게 7대3 정도로는 남겨둬요. 자기가 당권을 잡으면 한 30%는 비주류의 누구누구한테 자리도 주고 그래요. 지금 이거 완전히 비명 행사 다 시켜버리잖아요. 전일적으로 당을 이재명 1인 정당으로 만들잖아요. 이자가 왜 이럴까? 예,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운동권 컴플렉스와 당 주류 컴플렉스가 결합이 되는 바람에 당을 완전히 종북주사파 김정은이의 똘마니 당으로 만들면서 여기에 이재명의 1인 1당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170명이나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으로 쭉 이어지던 그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속에서 보면 최약체, 최의 천박한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이는 어떠냐? 저쪽은 그렇다 치고 우리 쪽에 한동훈이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는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지난번에 심평 변호사 얘기, 또 어제 김재훈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개인의 컴플렉스니까 제가 더 이상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형태로든 당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미.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자가 서민 컴플렉스가 있어요. 국민 컴플렉스가. 이자가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73년생이고 서태지 세대.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 70년대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근대화의 그 힘든 고난의 시기 5, 60년간 내 성과를 그냥 향유하는 데만 급급했던 세대예요. 그러니 더구나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라는데 거기가 저 오렌지들이 노는 데 아닙니까? 오렌지 못된 탱자들도 곧 죽어도 압구정동에 가야 뭐 좀 놀고 왔다고 하던 그때에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 이자가 언제 흙길 한번 밟아봤겠으며 언제 손에 흙 한번 묻혀봤겠습니까? 더구나 대학 나와서 사회 바로 검사로 갔으니 지금껏 갑질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스스로 내면을 돌아볼 때 나는 서민을 너무 몰라. 나는 진짜 국민의 피와 살이 살아있는 국민의 생활을 잘 몰라. 라고 하는 깊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입만 열면 국민이야. 입만 열면 국민이고 입만 열면 동료 시민이야. 입만 열면 서민 코스프레를 해. 그래, 우리 서민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시장에 와서 저 어묵 좀 먹지 마라. 시장에 와서 어묵 먹으면 서민 되냐. 이자는 내내 그 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선거 때 보면. 그래서 당을 불건강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컴플렉스는 지가 약하다는 데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쌍 같은 거 잘 못했을 거예요. 어디 맞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는 마초이즘에 대한 어떤 동경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데, 자기보다 정치 경력이 한참 위인데도 만나면은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한테도 어깨에 손을 턱 얹잖아요. 사실 정치인들 다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갑자기 뭐 나이도 어린 것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 어떤 정치인은 직접 이거 내 어깨에 손 좀 올리지 말라고 얘기한 정치인도 있고, 말까지는 못해도 그냥 손으로 툭 이렇게 쳐서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당 대표가 저러는데 어떡하겠냐 이러고 당장 내 선거 도와주러 왔는데 그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힘에 목말라 있어서 아주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서하고 언제 터놓고 밥을 먹기를 하나. 뭐 지금 한동훈이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 밥 제대로 한번 편하게 먹었다, 뭐 이런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컴플렉스 덩어리들이 저쪽에 당대표 하고 있고 우리 쪽에 당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 덩어리들이 결국은 어디를 지향하게 되냐? 당을 지 개인 걸로 사당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거야.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동기는 각각 다르지만. 그래서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한동훈 개인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당은 뭡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당이 아니고 사당이면 뭡니까? 이재명에 충성하는 당, 한동훈에 충성하는 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국가가 어디 있고 민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로지 이 두 사람의 대권 노름과 정파 정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땅바닥에 추락한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컴플렉스 정치, 이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망해요. 컴플렉스 덩어리 두 사람 때문에.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고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야당인 이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예, 우리가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알아서 바꿔줄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는 어떻게 바꾸냐? 그건 우리가 바꿔야죠. 한동훈은 우리가 바꿔야죠. 예. 이미 바꿀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퇴진 집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컴플렉스 정치. 하루라도 빨리 넘어서야, 척결해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